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의정 포커스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갖고요. 그쵸. 좀 당황했지만 예. 그래도 예. 잘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굿모닝 오브에서 출연 처음이신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2살 즈음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장애인입니다. 아, 네.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경북장애인회 부위원장과 또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또 수석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우리 당의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하는 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도의원이 되기 예. 전까지는 이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 지회장을 이제 맡으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 또 삶의 질 향상 예. 또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우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왔는데 네. 좀 한계가 있다 보니 2022년 그런 계기로 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네. 좀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좀 아. 길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이번에 초선이신 거죠? 네, 초선입니다. 예. 네. 어떠세요? 도의회 활동 처음 해보시니까 이제 2년 정도 지났죠? 네. 이제 그 2년 이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예.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정말 해야 할 의욕이 많아가지고 정말 자신 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할수록 이제 그 균형적인 의정 활동이 돼야 된다. 한때 쏠림의 의견이 청취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있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양쪽의 의견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네. 또 책임성 있는 이런 감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도의원님들은 이제 비례라고 해도 지역구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양주가 뭐 자택이 양주에 있으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양주를 지금 지역구로 좀 두고 계시고 네. 거기에 현안은 뭡니까? 양주는 이제 그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그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가 될 정도로 또 GTX 신호선 또 확정이 됐고 또 테크노밸리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 공공혁신형 병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그 양주에는 그 공공의료원을 양주시에 건립을 해야지만 경기 예.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의료 취약한 부분들을 좀 그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의료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고 또한 그 주위에 경기도하고 GH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테크노밸리를 유치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좀 더 그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또 안정된 성공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성공할 수 있게 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그런 혁신센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했을 때 신화했을 때 혁신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양주에 있는 테크노밸리도 좀 더 혁신센터를 좀 유치해서 좀 투자를 해준다면 네. 좀 더 많은 맞춤형의 뭐 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또 양주가 섬유 산업의 메카 도시예요 경기 북부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사양 산업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4차 산업이라든가 또 의료. 의료에도 연결하는 예, 예. 그러한 이제 산업 연구를 한다면 네. 좀 더 첨단화된 그런 섬유도 산업세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러한 의료 유치와 그다음에 네.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역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경기도 공공의료원 이게 네.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올 9월쯤이면 아, 이제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8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9월쯤이면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옛날 기억에 경기 북부에 그 섬유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그게 네. 양주군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걸 제가 양주 그다음 정확히 인근에 어딘지 몰랐어요. 포천. 예. 음, 아, 또 그쪽에. 그래서 북부 쪽에 그런 섬유 음. 산업단지가 예. 좀 활성화됐었죠. 네. 근데 양주는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온갖 규제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그렇죠. 네, 수도권 맞습니다. 정비에 네. 규제들. 네, 그래서 그 양주뿐만 아니라 북부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산업 성장이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그런 네.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 수도권 정비권역이라든가 음. 또 개발 제한 구역,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렇죠. 등 예. 이런 중첩 규제들이 많아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남부에 비해서 좀 발전이 적다 보니까 예. 좀 낙후되었다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또 특히 이번엔 요즘에는 이제 북부특별자치도 예, 많은 예. 이런 또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경기 북부에 적극적인 이제 개발과 투자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투자 뭐 개발 이런 거는 더딜지 몰라도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또 천혜의 환경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장점으로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특별자치 그 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우리가 영점을 둬야 되는 것이 이제 관광 DMZ를 해서 관광 산업을 하면서 어떤 네. 그 자연 환경을 예.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화와 음.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인식을 좀 안보 인식을 같이 하면서 평화롭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갖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 그 구석기 시대라든가 연천의 아, 구석기 그렇죠. 시대라든가 예, 예. 또 이런 등등의 여러 자연환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아름다운 북부고 살기 좋은 북부인데 단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맞아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 자꾸 이제 그 균형이 좀 불균형한 그런 그렇죠. 성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동 인구는 많을 수 있지만 정주 인구가 있으려면 확실히 좀 이런 네, 산업이나 맞습니다. 일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네, 부분 네. 위해서 지금 애쓰고 네,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 아까 의원님께서 양주가 인구 증가율이 되게 높다. 네. 그 이유가 저 뭐예요? 그거 느껴요. 근데 네. 왜냐면 작년에 제 주변에 5분이 이사했는데 그 중에 2분이 양주로 가셨어요. 오. 그래서 저한테 체감적으로 40% 나갔어. 아니 그 이유가 진짜 뭡니까 많이 의원님? 갔어. 네. 양주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옥정 신도시, 그다음 해천 신도시가 이제 거의 조성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네. 그 양주시가 2003년도에 양주시로 승격이 됐는데 15만 인구였는데요. 네. 예. 지금 27만 인구입니다. 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아졌네요. 그 신도시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연 친화적인 또 그런 이제 도시의 그런 이미지면서 이제 좀 그 사통팔달의 도로망, 그다음에 남북부 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교통망이 잘 돼 있음으로 해갖고 근접 거리가 짧다라는 부분하고 네. 또 그 GTX 신호선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주가 좀 경기 북부에서 그래서 중심적인 도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인구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도로가 진짜 잘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또 최근에 생겼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GTX 신호선이 되면 뭐 서울 강남 서울에서 서울까지 한 뭐 그냥 30분 이내로 수원까지 예, 덕정에서 예. 그 정도 거리기 때문에 예, 예. 많은 기대감들 갖고 이제 양주를 선호하시죠. 네. 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균형적인 그럼요. 발전, 예. 교육 발전이라든가 예. 또 이런 이제 투자하면서 네. 이런 이제 비전들 더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딘 면은 있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솔직하게 환하게 웃어주셔가지고 실례지만 의원님은 양주 어느 정도 사셨어요?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002년 10월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한 22년,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래 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얘기해봤는데 소속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십니다. 네네, 네. 대표적인 의정 활동은 어떤 거 있으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저는 이제 장애인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 좀 장애인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개선 또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이제 그 위상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또 대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제가 그 도의원 되기 전에 아까 양주시 장애인 단체장을 할 때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확립이라든가 또 집행부와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연이 되어서 우리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이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소통의 자리 그런 부분을 많이 역점을 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난 또 기사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네. 요것도 정말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이 이제 굉장히 그 필요하다라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저희가 그 교통 약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하려면은 이동 편의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죠. 예. 안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요새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그런 공공기관에 이런 편의시설을 잘 갖춰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공공기관 내가 목적하는 건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로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또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동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밖에서부터 어디 외출하려면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그 장애인 콜택시를 관내서만 또 이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생활하다 보면 내가 양주에서만 예.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수원도 그렇죠. 가고 그렇죠. 오늘도 경주 오신 건데. 오게 그럼요. 되면 예. 저희 이동수단은 이제 광역 이제 장애인 콜택시인데 음. 이러한 것이 그 전에는 이제 관내서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많이 그런 걸 이제 타시도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많이 주장을 했고 또 많은 또 이해도가 있어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광역 기능을 이제 하게 됐어요. 아 원래 한 시에서만 다닐 네, 수 있어요? 네, 주로 그렇게 됐었는데 예.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광역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경기도의 어느 시든 그 자유롭게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이렇게 이용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큰 폭으로 이제 활동이 넓어진 그런 부분인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들이 집에서만 있는 생활이 사회 참여를 해야지만 그럼요. 인재도 발굴되고 예. 장애인에 예. 대한 현실적인 정책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찾아갈 수 있고 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저는 이동권, 이동 편의 그럼요. 이런 거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예.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예. 보다 나은 복지 정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이 그래서 더욱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저기 각 그 정치에서도 보면은 저도 비례대표 정치인인데 예.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비례대표를 누가 추천이 돼야 될지 네.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누가 이제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네, 네. 또 결과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할당이 배정이 안 되면 또 이제 그 아쉬움 예. 또 불만적인 이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런 거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느 당이든 관계하지 않고 좀 정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입법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원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또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위상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하고 것 싶은 같아요. 말이 많은데 예. 북받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참 예. 절실하게 염원이고 예. 또 장애인회관에서 많은 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이곳이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곳인 거죠. 종합회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저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으셨잖아요. 네. 의정활동. 예. 예전보다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이제 장애인이 스스로 저희가 자기의 삶을 정립하고 개척해 나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발휘하고 싶고요. 예. 더욱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좀 모두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따뜻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일일이 다 현장 구석구석에 모든 분들에게 만나서 저희 의정 활동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SNS를 통해서 일기 형식으로 저희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결과를 제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저에 대한 SNS를 보시면 예. 저희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기 예, 때문에 예.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또 더 음. 많은 사명감을 갖고 더 정말 경기도 장애인 복지가 좀 실현되는데 더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박재용 도의원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까 그 SNS 네, 볼 네.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얼굴 책에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님 직접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